대학생 아들한테 생활비 매달 보냈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요즘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생활비를 입금했을 뿐인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묻는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지의 스쿨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간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활비, 학비, 병원비, 어떨 때는 전세 보증금까지 가족이니까 자연스럽게 보태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가벼운 생각이 어느 순간 세무조사의 문을 열게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가족 간 계좌이체, 현금 입금, 자동이체, 교차 송금, 통장 대여 등 모든 흐름이 국세청 시스템 안에서 패턴 분석 대상으로 자동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가족 간 계좌이체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생활비 지원조차도 국세청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이제는 형식과 기록을 갖춰야 안전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가족끼리 얼마 안 되는 금액 주고받는 것인데 설마 그걸 문제 삼겠어? 그런데 실제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세금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따라붙을 수 있죠. 2025년부터는 국세청의 금융 추적 시스템이 한층 더 정교해졌습니다. 단순히 고액 송금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 반복성, 명예간 교차 사용 등까지 모두 자동으로 포착됩니다. 예컨대 매달 자녀 계좌에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내면 국세청은 그것을 생활비가 아닌 계획된 자산 이전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 내역 증빙이 없거나 목적이 불분명하면 증여세가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현금으로 줬는데 어떻게 알겠어? 아시겠지만 이제는 현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현금 인출 후 특정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되는 패턴이 포착되면 입금자의 얼굴이 CCTV에 찍히고 ATM 사용 시간까지 분석됩니다. 현금 흐름도 디지털 데이터처럼 분석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AI 기술이 발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학비를 내주거나 생활비를 지원하고 나서 세금을 물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증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송금이라도 왜, 어떻게, 얼마를, 무엇을 위해 보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이상을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할해서 줘도 합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건 계좌 이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이전하고 전세 보증금을 대납해주고 카드 대금 결제, 학원비 납부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지원 행위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돈이 오갔다면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반복적인 소액 송금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3년을 보냈다고 가정하면 총 3,6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생활비든 아니든 매월 같은 날짜, 같은 금액으로 이체된 기록이 있다면 국세청은 그걸 계획된 이전으로 봅니다. 거기에 추가로 특별한 경우에 생각 없이 몇백만 원씩 여러 번 도움을 주었다면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보태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5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이 초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돈을 안 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돈을 보내실 때는 기록을 남기시는 겁니다. 이체 메모에 생활비 8월분, 병원비 대납, 학원비 지원 등 명확한 사유를 적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생활비 내역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문자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사전에 문서 한 장만 준비해두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만들어 두는 것도 훌륭한 수단입니다. 자녀에게 큰 금액을 보내야 할 때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간단한 메모라도 날짜, 금액, 상환 계획, 이자, 유무가 포함되어 있으면 세무당국은 그 돈을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일부 금액이라도 상환이 되면 조사 시 매우 유리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혹시 이미 돈을 보낸 상태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의 송금도 실제 사용 내역을 정리하면 충분히 증여가 아닌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등록금 영수증, 병원비 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 등 실제 지출과 연계된 자료가 있다면 그 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명의의 통장을 자녀가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도움의 의미로 통장을 공유했다가 나중에 그 통장이 증여 또는 상속 누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 사망 이후 자녀가 그 통장을 계속 사용한 경우 그 안에 남은 잔액 전체가 탈루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 자연스러움이 위험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설명이 아니라 기록된 증거로만 납세자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준비된 기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 간 금전 거래로 고민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내 자식 힘들어해서 부모가 좀 도와준 건데 국가에서 왜 그것까지 간섭하지? 하는 억울함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적은 돈이라도 사소한 거래라도 습관적으로 이유를 남기고 증빙을 챙기고 서류를 보관하도록 해보세요.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고 목적을 분명히 남기며 기록을 남겨야만 미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예고 없이 다가오고 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이 없을 때 남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가족 간의 거래도 법적 증빙을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도 함께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을 위한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